자, 봅시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뭐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베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알파 베타 할 때 베타는 아니고요. 여기서 베타는 그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베타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을 뜻해요. 아주 강제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사실은 원래는 파울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파울리 프린시플을 뭐냐면 원자에 적용한 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뭐 그렇게 아주 양자역학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좀 찾아내면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원자에게 어떤 전자가 속박돼 있겠죠? 그럼 그 전자의 상태를 양자수로다가 주양자수, 가군동울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묶어놓은 이 묶음을 지금 양자수 셋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양자수 셋이 모든 전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갔어? 말고 으악. 원 S2 이런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1s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 그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는 전자 업으로 하나는 전자를 그 스핀 방향을 다운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좀 양자수셋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 녀석은 우선 이 전자는 주양자수가 얼마예요? 1이고요. 그 다음에 S니까 가군동울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0이겠죠? 그
그 다음 자기양자수는 뭐겠어요? S니까 또다시 0이겠죠. 그런데 그 스핀의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위쪽이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분의 1이라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양자수 1이고 가운동량 양자수 0이고 자기양자수 0인 것까지는 다 똑같지만 이 둘의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 할 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전자 중에 하나는 100 플러스 2분의 1, 100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이 되니까 이 둘의 양자수 셋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논리로부터 한 오비탈에 배치 가능한 최대 전자 개수는 몇 개까지죠? 2개까지고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면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조금 더 까다로운 양자역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써먹을 때는 이 두 개의 논리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 표현될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는 2개고 그게 쌍을 이룰 때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s 오비탈인데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거나, 혹은 한 오비탈인데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것이 파울리 베타올리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121페이지에 훈투룰이 나옵니다. 자, 앞서 파울리 베타올리는 말 자체가 익스클루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올리를 위배하는 전자 배치는 우주에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든 알겠죠? 왜? 라이든 왜? 아니 뭐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든이 막 이게 웃길래, 그래서 막 이게 웃길래. 혹시 라이든 혹시 셀레스티얼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터널스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좋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올리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투룰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지키면 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즉 훈투룰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안 따라도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다만 따랐을 경우 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이건 뭐냐? 그럼 첫 번째 1. 훈투룰은 되도록이면 홀전자 배치가 더 많을 경우 더 안정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2px, 2py, 2pz 이 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전자를 두 개를 채우는데 이때 만약 그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 자,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요게 더 좋다라는 뜻인데 그건 이게 불가해서가 아니고요. 되긴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면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게 떨어져 있는 경우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훈트 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홀전자끼리 스핀 방향이 같을 때 더 안정해집니다. 자, 이 말은 EP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그럼 이렇게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 때가 가장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존재 가능한 배치인데 이때 가장 안정한 거, 가장 조금 불리한 거 이렇게 구분되는 원리를 바로 훈트 룰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전자 간 스핀 방향 그걸 다른 말로 MS라고 하죠. 이것이 같아지면 전자 간 자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적 인력을 이렇게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좀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더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는 굳이 또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훈트 룰에 대한 뭐 내용적 증명을 해라 이런 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전자 배치 중에 이게 제일 안정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하면 훈트 룰도 됐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쭉쭉쭉 넘어가서 123페이지 123페이지 거기 3.3의 빌딩업 프린시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3.3 빌딩업 프린시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거긴 내가 적을 거니까요. 네가 채워. 그렇죠. 라이덴 좋아. 오이 좋아. 오. 이게 되게 벽돌 같아요. 이걸로 집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 집 될 것 같아요. 제 걸로 때려봤는데 다 누굴 때려요? 저요. 왜요? 자해? 좀 얼마나 센가 싶어가지고 저번에 이거보다 좀 더 큰 3만짜리도 왔어요. 그거는 맞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버텨요. 이거 그러면 용량이 큰 거예요? 2만 그냥 진짜로요? 그럼 좋은 건가? 센 건가? 좋아. 자, 보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3 빌딩업 프린시플. 지우개. 자, 이게 준다잉. 준다. 어이씨. 규칙이랑 원리랑 뭐가 달라? 그게 규칙은 그거 뭐냐면은 실험적인 그 사실이 조금 바탕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사실, 규칙은.
그래서 해봐서 그렇다, 실험 데이터가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원리는 그 자연과학의 법칙 있죠. 법칙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유도한 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원리, 그러니까 띠오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 프린시플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배경이 강한 거고요. 그 룰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인 어떤 경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차이입니다. 법칙도 경험. 네, 근데 법칙을 대전제라고 했을 때 법칙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법칙은 수학으로 치자면 공리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칙을 인정해 두고 그 법칙에서 수학적으로 조금 유도해 정리한 게 보통 원리 정리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법칙 안에 있는 건데 그 법칙 안에서 좀 특별하게 또 주로 관찰되는 사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특수하게 엮어서 이 뭐냐면은 또 이게 프린시 그 뭐냐면 룰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옥텐 룰 같은 거요. 네, 옥텐 룰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네. 자, 3.3. Building up principle. 자, 그 영어 표현으로는 빌딩업이라고 하고요. 이게 독일어로는 아우프바우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말로는 싸움 원리, 그 다음에 옛날 한자 표현으로는 뭐 축조 원리,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했어요. 그 표현이 다양합니다. 네, 이거는 독일어입니다. 아우프바우라고 해요. 독일어.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대로 쌓아 올리는 걸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이게 뭐냐면 바로 뭐냐, 다전자 원자에 전자가 배치되는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암기고 자시고 간에 원리는 이거예요. 바로 더 안정한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한 오비탈에 전자가 우선 배치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휘웅? 우리 이렇게 힘들어해요.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그래? 그래. 자, 보자. 아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 나온 건 알아요? 네, 봤어요.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를 거라고. 네,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막 김치 나오고 한 거 알아요? 맞아요. 네. 조선족이라고. 이 베이징 올림픽 홍보 영상에 막 김치 나오고 윷놀이 나오고 막 한복 입은 사람들 나오고 뭐 그거 알아요? 아니 사이콘들 뭐가 좋다고 조선족. 왜 그래요? 중국 사람들? 조선족 있어서. 왜 그래요? 표절 국가니까. 예? 표절 국가. 표절 국가니까. 표절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내의 역사가 다 헐없어가지고 기내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공산당이라서. 공산당. 뭐래도. 자기는 한 거잖아요. 개인해가지고. 아니 김일성 아니면 자기는 그 김일성이 독립국 장교인데 일부러 그거에서 투표 주장해가지고. 진짜 김일성이 멈춰. 김성주일 걸요 원래. 그 얘기는 그거 뭐냐면은 그거 친일 역사학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만든 거예요. 예, 친일 역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거예요. 아, 예, 그거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김일성은 항일 무장투쟁 역사가 일주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항일 무장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왜 일주일밖에 못했냐면 일주일 한 다음에 일본의 수배령이 내려져가지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항일 무장투쟁 역사가 없는 이유가 계속 도망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 숨어 있고 뭐 이러다가 뭐 그런 건데 어쨌건 뭐 일주일이라도 하긴 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 네. 뭐 anyway, 근데 그건 나 다른 문제고 중국이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김치도 뺏어가고 막 뭐 한복도 뺏어가고 그럼 솔직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분 별로잖아요. 기분 안 좋지. 근데 기분 좋냐 안 좋냐와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해 보자 이런 얘기지. 왜 중국은 그러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지. 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상황을 명백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짱깨들 저래서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만큼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을 텐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거기서 기분이 나쁘다를 넘어서 왜 저럴까? 이상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생각을 해.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기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알겠어요? 그게 학자된 자의 자세라고. 왜 그러냐? 바로 중국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네,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국가 분열 직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맞아요. 왜요? 예? 다민족 문제 때문에. 다민족 문제와 그 다음에 중국은 되게 민족이 여러 개인 거 알죠? 다민족 문제야. 그리고 왜 중국 내에서 민족 독립운동 막 일어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선 첫 번째 홍콩 시위. 네, 홍콩 막 시위하잖아요. 홍콩 시위해가지고 막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막 무력 진압하고 막 거기 홍콩 민주화 투사들 막 갑자기 막 뭐 바다에서 막 시체 뜨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막 실종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홍콩만 그런 게 아니고 티벳은 또 누구의 힘으로? 불교의 힘으로 하겠어요? 이러면서 불교의 힘으로 또 티벳은 또 독립운동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모르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 알아요? 네. 또 중국의 중국의 서쪽 그 중국 서쪽 거기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 그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거든요. 그럼 이슬람교라서 종교가 누구랑 똑같냐면 누구랑 똑같게요? 탈레반이랑 똑같아요, 종교가.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신장 위구르 지역이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한 거 알죠? 네. 거기 그 정권 장악한 게 탈레반이잖아요. 네. 걔들하고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세력이 연합해서 중국 테러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렇게 있잖아. 있으면 여기는 신장 위구르, 여기는 탈레반. 그다음에 여기 홍콩. 그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인도 이렇게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티벳. 그다음 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뭐냐면 무협 소설 보면요 항상 등장하는 중국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 뭐냐면은 그 소수민족이 있어요. 소수민족인데 한 8천만 정도 돼요. 되게 많아요. 중국 내에서 8천만 정도면 되게 많은 별로 크지 않은 소수민족이야. 소수민족인데 총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돼. 그게 뭐냐면 묘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묘족. 예, 중국에 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되게 많아. 무슨 말 알겠어요?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바닥바닥 하거나 해. 억수로 많아. 이 사람들도 독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다민족을 잘 아우르려면요. 뭐가 필요해? 이런 다민족을 잘 아우르려면요. 정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있어야만이 이런 다민족 국가를 융합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민주국가예요,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돈은 잘 벌지만 이런 여러 뭐냐면 세력들을 융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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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가장 무서워하는 세력이 어딜까요? 한국 신장 외국 중국 입장에서 제일 막 얘들 때문에 우린 죽을 수도 있어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중국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중국의 중심지. 바로 북경이잖아요. 북경. 그 다음 북경 근처에 상하이. 그 다음에 여기 홍콩. 요쪽이 중국의 가장 경제 핵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연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북한. 이쪽은 연변과 북한 이쪽은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럼 사실은 연변이나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호감이 크겠어요? 반감이 크겠어요? 반감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북경이나 상하이 가면 존나 잘 사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연변 그다음에 혹은 여러분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연변 옆에 그 하얼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뭐냐면은 저기 이제 안중근 의사가 거사 일으킨데 여기 하얼빈 이런 데 가면요. 여기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여기 하얼빈 대학 교수로 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하얼빈 정도에 가면요. 거기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스타벅스에 앉아서 맥북을 켜고 아이폰으로 통화하는 게 그 사람들의 로망이래요.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서 맥북을 열고 아이폰으로 통화만 해도 이 지역 사람들은 우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부자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엄청난 부자 나라죠. 여러분 중국에 200억대 부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중국의 자산이 200억이 넘는 부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에요. 중국이 개인 자산으로 200억이 넘는 부자가 10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 나라예요. 엄청 부자 나라인데 중요한 건 중국은 이 소득의 불평등,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변 쪽이나 하얼빈 이쪽은 경제 투자가 안 돼서 사람들이 반감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 요 연변하고 하얼빈에서는요. 뭐가 통용된다? 원화가 통용돼요.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에서는 여기 낮잖아요. 낮잖아.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건 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변, 하얼빈,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경제적 주체가 어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뭐냐면은 지위를 갖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력이 이쪽으로 막 침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저기 남대문 시장 가시면요 초등학교 또 안 나오신 할머니들이 영어 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영어도 하고 일본어 해요. 막 영어가 이래. 이것은 프라이스가 디퍼런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무슨 말 알겠어요? 막 깎아달라고 하면 이것은 프라이스가 디퍼런이야. 뭐 이렇게 막 할머니들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인이 외국어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역에 누가 와서 돈 쓴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이 지역 연변과 하얼빈 지역의 고등학교에 제2 외국어에 한국어를 폐지했어요. 예, 폐지했어요. 왜 폐지한지 알겠어요? 너무 한국말이 많이 쓰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분열 시작되죠. 여기서 분열 시작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
이쪽이 만약에 연변자치구에서 투표를 해서 우리는 통일된 남북한의 또 다른 주로 편입되겠다라고 투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미 이쪽에 언어가 뭐가 되어 있고 한국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류 들어가죠, 뭐 드라마 들어가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드라마와 노래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드라마와 노래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감수성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통일된 남북한의 또 다른 주로 편입되겠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부서가 있냐면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편입되는 걸 막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는 잘 봐요. 연변 하얼빈 옆에 또 붙어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죠. 자, 러시아 수도는 어디에 있어요? 모스크바 어디 있어요? 모스크바 여기거든요. 그럼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이 또한 여기가 변방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기 부산만 하더라도요. 부산역 옆에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부산역 앞에 거기 러시아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역하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블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어 통하고 원어가 통해요.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처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약화시키는 그걸 문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걸 만들어요. 이쪽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하고 연변 이쪽이 한국으로 병합될 거를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을 통한 병합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의 힘으로 이게 하나로 통일이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래도 뭐 수천만 명이 사는데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라도 이걸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뿐 아니라 요게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터지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그 올림픽에 한복을 등장시키고 김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짓거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김치와 한복이 중국으로 뺏긴다. 그런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중국 공산당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이것까지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대로 갔다간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독재를 할 수도 있어요. 시진핑의 판단으로 중국은 지금 사분오열 직전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시진핑이 스스로 엄청나게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재 자체가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일환으로 중국의 이런 식의 문화 조작,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짱깨들 기분 나빠 막 무슨 말 나겠어요? 존나 재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 그럼 사실 뭐 중국이 망하면 말고 우리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아니 관계 없지. 뭐 망하면 말건 뭐 아니 그 국가가 망하는 거지 사람이 망하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인류의 진정한 국가는 인류다라는 말 알아요? 인간의 진정한 국가는 인류다. 뭔 말이냐면 국경이라는 건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거죠. 중국이 망할 말건 그건 중국이란 정부가 망하는 거지. 그 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면 그렇게 되건 말건 우리랑 무슨 관계야.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득이 되는 뭐냐면은 작전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인식을 해야지. 뭐 한복 입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 짱깨들 재수 없어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쟤들이 왜 저러나. 그럼 잘 봐. 지금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필사의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필사의 발버둥을 칠수록 뭐 할 가능성이 커요?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럼 실수할 가능성 속에서 협상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훨씬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이 버둥대고 급해지면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크게 보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주 크게 보는 얘기라고.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거 뭐 아유 짱깨들 재수 없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짱깨들이 재수 없건 말건 그게 무슨 관계야?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평화를 구가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뭐냐면 이건 거죠. 너네가 문화적으로 여기에 복속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중국에 복속되어도 문화적으로 한국이 여기에 종속돼 있으니 너희가 한국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말고 중화 사상의 문화적으로 복속되다라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즉 중국이 올림픽에 한복을 등장시키는 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복은 한국 거예요라고 뉴욕에 있는 뉴욕 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광고를 내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한복은 중국 거예요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내진 않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이징 올림픽에 등장한 한복은 중국이 얘기하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해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로 그 문화적인 방향성을 살짝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공부를 다방문을 많이 하면 그 수가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공부 많이 안 하니까 저기서 뭐 한복 나오네? 야 그럼 뭐 한복이 그러면 중국어야? 그럼 나도 중국어 그럼 뭐 중국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한국으로 병합되자 이런 투표를 못하도록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이런 시기에 지금 휘웅이가 잔 거죠. 자 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싸움 원리 전자배치의 전자배치 순서 암기법. 자 어떻게 해주죠? 1s 오비탈이라고 써요. 그 다음 2s 2p 3s 3p 3d b 4d 4f 5s 5p 5d 5d 5f 5g 6s 6p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 다음 잠깐만 이게 그래도 7주기까지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읽어 7주기 쓰자. 6s 6p 6d 6f 6g 6h 그 다음에 7s 7p 이 정도면 돼. 더 안 해도 돼.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채워진 순서를 어떻게 해? 1s에 채워지고 2s 2p 3s 3p 4s 요렇게 대각선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의 7s까지 전자 채우면 끝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7s까지 채워지고 거의 마지막은 이 6f 언저리까지 채워지면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총 몇 가지죠? 110여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 110여 가지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여기에 있는 OF까지 전자가 채워지면 거의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6D, 7P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개수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만약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 순서를 이제 한꺼번에 써버리면 1S, 그 다음 2S, 2P, 3S, 3P, 4S, 3D, 그 다음 3D 다음 뭐야? 그 다음에 4P, 5S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찾아내도 좋지만 여기서부터 한 3D, 4P, 5S까지는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운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배치를 하는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싸움 원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보시냐면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에 5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찾았어요? 126페이지 5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몇 시죠? 4시 4시에요? 10분 4시 10분? 10분이요. 10분. 자, 봅시다. 자, 거기 126페이지 5 전이금속 전자배치. 자, 5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술을 하라라는 문제가 막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우선 5.1 NS 오비탈. 자, 그래서 S는 S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N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주양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1S, 2S, 3S 할 때 그 주양자수를 N으로 쓴 거고요. 그 NS 오비탈의 침투 효과와 n-1d 오비탈의 가림 효과가 서로 경쟁한다. 자, 이 생각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NS와 N-1D라고 한 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 갔어? 3D하고 4S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가 4면 4S고 4를 넣으면 3D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S 오비탈과 3D 오비탈 전자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자, 4주기 원소에서는 3D보다 4S의 전자배치가 우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18번에 알곤 전자배치 어떻게 쓸 수 있죠? 1s2, 2s2, 2p6, p-오비탈은 최대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3s2, 3p6. 그래서 1s, 2s, 2p, 3s, 3p가 1s, 2s, 2p, 3p, 3s, 3p 이 순서랑 그대로 맞게 된다고요. 그런 다음 19번에 포타슘은 자, 1s2, 2s2, 2p6, 3s2, 3p6.
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전자가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에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4s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20번에 칼슘은 1s2, 2s2, 2p6, 3s2, 3p6에 4s2 이렇게 전자 배치를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요렇게 이렇게 축약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4s와 3d는 실제로 에너지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굉장히 사실 유사해요. 자, 이게 왜 굉장히 유사하냐면 자, 주양자수 측면에서는 3D가 더 안정하겠죠. 반면에 L 가군동량 양자수 L 측면에서는 누가 더 안정할까요? 4S가 더 안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도 관여하지만 가군동량 양자수도 관여하니까. 그래서 4S하고 3D라고 하면 주양자수가 누가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잖아. 그럼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더 안정한 건데 가군동량 양자수는 S가 가군동량 양자수 얼마야? 0인데 D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야? 2G. 그럼 가군동량 양자수는 또 작을수록 안정하거든. 그러면 L 비교할 때는 얘가 더 안정하고 N 비교할 때는 얘가 더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효과가 서로 협동적이야, 서로 상쇄적이야? 서로 상쇄적이라서 실제로 둘의 에너지 준위는 큰 차이가 있다,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계산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막 완전 거의 붙어 있어요.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둘의 에너지가 크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냥 더 안정한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으로는 절대로 저 둘 중에 우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이런 표현. 바로 S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투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핵 가까이 접근하고 핵과 인력이 더 커서 어떻게 돼? 더 안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3D에 있으나 4S에 있으나 그냥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전자 배치가 먼저 일어나죠? 4주기 원소에서 3D보다 4S의 전자 배치가 우선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실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표현을 쓴다? 바로 침투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침투 효과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뭐 할 때? 침투 효과 뭐 할 때 얘기했어요?
침투 효과 뭐 할 때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고. 침투 효과 뭐 할 때 했었냐고. 침투 효과 뭐 할 때. 바로 봐. 자, 교재 113페이지. 113페이지. 113페이지 찾았어요? 그 11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2라고 있을 건데 113페이지 그림 12 찾았어요? 거기에 그 그림 12의 y축 뭐라고 되어 있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기억나요?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3D하고 4S는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래도 4S에 먼저 재원자가 채워진 이유는 S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기에 있는 포타슘, 캘슘의 경우는 3d 오비탈의 1 혹은 3d 오비탈의 2 보다 4s의 1 혹은 4s의 2가 결국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3D하고 4S의 오비탈적인 에너지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S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침투 효과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더 안정하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Radial Distribution Function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좀 다잉. 자, 5번째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자, 저기에서 5.1에 자, 두 번째 이제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에 포타슘이나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요. 18, 19, 20 한 다음에 21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21번부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요? 4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3d 오비탈에도 전자가 채워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s 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전자는 d 오비탈에 채워져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s2 전자 배치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21번 스캔듐이 있죠. 20번이 칼슘이고요. 21번이 스캔듐이거든요. 그럼 21번 스캔듐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 표시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저기서 보시면은 18번 알곤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18 빼기 21 하면 전자가 3개가 남잖아. 그럼 3개의 전자가 어디 전자 배치가 되겠어? 2개는 s 오비탈에 하나는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이때 전자 배치를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3d1 4s2 혹은 4s2 3d1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표현이 더 좋다? 바로 이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되도 않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뭐 그건 아니고요. 관습 때문이에요. 관습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4S와 3D 중 누가 더 가까울까요? 핵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4S와 3D 중 누가 더 가까울까요? 4S 보다 3D가 더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그걸 누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냐면 요거 그렇죠. RDF도 좋고요. 그래서 n제곱에 1 플러스 2분의 1 괄호 열고 1 빼기 L 플러스 1에 n제곱 내가 이걸 왜 외우지? 고마워요. 자, 하고 A0의 Z.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요 평균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핵으로부터. 알겠죠? 그러면 주양자수만 비교하면 누가 더 가까워요? 3D가 더 가까워요. 근데 각운동량 양자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각운동량 양자수는 클수록 핵에서 더 가까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S하고 D 중 누가 또 가까워요? 또 D가 더 가까워요. 알겠어요? 주양자수로 봐도 얘가 더 가깝고요. 각운동량 양자수로 봐도 얘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 핵이 있고요. 짜잔, 여기 3D 오비탈이 있고요. 여기에 4S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S 오비탈에 전자가 짜잔, 드디어 하나가 채워졌어요. 자, 누구에 대해서? 바로 19번 포타슘에 대해서. 19번 포타슘에서 드디어 4S1이 됐잖아요. 그럼 20번 칼슘에서는 또 4S 오비탈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핵에서 더 가까운 3D가 아니라 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4S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느냐? 바로 봐. 이 두 전자가 슉, 슉, 짜잔, 짜잔 이런 식의 침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4s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돼도 4s 오비탈이 3D보다 더 가까이 핵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3D보다는 4s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안정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로요? 8, 7, 8, 8 자, 2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3D 전자의 뭐 때문에? 가림 효과 때문에 4S의 침투 효과가 약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이 있을 때 3D 4S의 두 전자가
이렇게 핵 가까이 침투를 하려고 해. 근데 이때 만약 여기서 3D에 드디어 전자가 채워진 거야. 누구 때문에? 저기에 있는 21번 스캔줌 때문에 전자가 채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요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이 청력을 다른 말로 가림 효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S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요 침투 효과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 효과가 어렵거나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투 효과가 없어진 S오비탈 전자 배치는 이제 드디어 안정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침투 효과가 사라진 4S 전자 배치는 더 이상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3D보다 4S를 더 오른쪽에 표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캔듐부터 3D1, 4S2 이렇게 전자 배치가 진행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몇 시죠? 30분이요? 오케이. 됐다. 자, 출석부. 볼펜 좀 빌려주세요. 또 뭐? 뭐야? 자, 보죠. 승모는 스트리밍. 종석, 승윤, 선효, 휘웅, 준우, 지원이, 서윤이, 동건이 안 왔죠? 동건이 안 왔죠. 그 다음에 짠, 그 다음에 진혁크, 진혁크 왔고, 혜정이 왔고, 동현, 그 다음에 세윤이 안 왔죠? 세윤이 안 왔죠? 오케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사장 프린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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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 그러니까 오! 이렇게 안으로 오! 오는데 오! 그 안에 전담했으면 그 안에 승무한테 줄 수 있어요? 땡큐.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김일성 그거 있잖아요. 응. 일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일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